보검이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하지? 너무 귀여워. 다 먹으려고? 응? 다 먹으려고? 응? 먹어? 뭐 더 먹으려고? 나 안 줘. 한 입 더 먹어? 더 먹으라고? 먹어. 많이 배고팠어요. 아닌데? 예전에 뭐 내가 대중이라 그러면 바지를 보통 맥도날드 햄버거 라지를 시키면요, 세트 2개 시켜서 햄버거 반 개는 마눌님이 먹고 나머지 1개 반을 제가 먹어요. 마눌님이 1개를 다 못 먹어가지고. 밥도 식사를 시키면은 2공기가 나오면 제가 1공기 반을 먹고 마눌님이 반 공기를 먹어요. 신기하게 근데 살은 마눌님이 쪄요. 나는 안 찌고. 근데 직장 생활하던 마눌님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편이고요. 거의 전 하루 1끼만 먹거든요. 거의 하루 1~2끼. 그 차이예요. 요즘 이제 마눌님 12kg 빼기 프로젝트, 2개월 동안 12kg 빼기 프로젝트 들어갔습니다. 지금 66kg에서 63.5까지 뺐어요. 1월 말까지 50kg까지 빼려고요. 그리고 좀 마음껏 먹으면 52kg가 됐다가 또다시 빼면 또 50kg, 그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요. 참고로 마눌님의 키는 166이거든요 50kg에서 한 52kg 정도를 유지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63.5. 원래 이 자리에서 애들한테 간식을 많이 주곤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가 탐욕의 자리, 식탐의 자리, 그러기 위해서 또 경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의 자리가. 물론 제가 간식을 줄 때 항상 예의 범절을 지켜서 기다리고 먹고 기다리고 먹고 뭐 그런 걸 항상 했는데, 그것조차도 좀 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캔넬에 다 분리시켜 놓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 강아지 거의 문제는 없는데 좀 약간 아빠에게 중계하고 아들 강아지 저 보검이하고 남자애들끼리 약간 알력 싸움 같은 게 가끔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빠개가 좀 막내 강아지 세론이한테도 가끔 뭐 진짜 정말 가끔 뭐 공격을 세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장난을 심하게 치는 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원인이 혹시라도 뭐 간식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 줄 때 어떤 탐욕의 자리 같은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캔넬에 분리해서 계속 간식을 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저희를 쳐다보는 거는 나도 간식 줘요, 나도 좀만 줘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전에 한번 이제 뭐 감자튀김 같은 거 가끔 주는 것 정도는 괜찮으니까 조금 주고 주거든요 주면. 근데 먹을 땐 잘 질서 있게 먹다가 먹고 난 후에 준기가 보검이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 먹고 뭐 간식 타임 다 끝나고 나서 준기가 보검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준기 갑자기 새로운 애를 막 공격하고, 공격하는 게 막 물어뜯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엉 하면서 약간 겁주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걔는 훌륭하다를 시리즈 한 3분의 2? 그 정도까지 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저희 집 강아지들에게도 좀 대입을 해봐가지고 어떤 증상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리더인 개가 경쟁 관계에 있는 수컷 강아지를 공격을 한다? 혹은 갑자기 리더인 개가 평소에 약간은 귀여움을 받는 세로니를 공격을 한다? 세로니가 배 뒤집어 까면서 이제 이쁜 짓 하거든요? 그럼 그때 배를 한 번씩 만져주는데, 뭔가 그런 걸 시샘을 하는지 자기만 이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간식을 이 안방에서는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거실에서 이제 바나나라든지 뭐 집에 생기는 간식거리가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건 캔넬 안에서 다 분리해 놓고, 애들 5마리 다 분리시켜 놓고, 간식도 분리해서 격리시켜서 주고, 먹는 것도 격리시켜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산책시킬 때 좀 더 많이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안아주는 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예, 그게 좀 가장 애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서 안아주는 건 거의 안 해요. 없다고 보면 되고, 특정한 상황에서 저 멀리서 진돗개가 온다던가, 저 멀리서 덩치 큰 개가 온다던가, 좀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그 뉴스에서 좀 본 기사들 중에 좀 끔찍한 기사들을 많이 봐가지고, 산책할 때 좀 멀리서 큰 개가 온다던가 그럴 땐 이제 제가 들고서 아예 그 개가 지나가는 산책 경로에서 한 3m에서 5m까지 멀어지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럴 때만 안아주고, 그거 외에는 안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간식을 먹는 자리, 견주가 늘 안아줬던 자리, 가령 뭐 식사를 뭉쳐놓고 했다면 식사를 뭉쳐놓고 했던 자리, 견주나 보호자에게 어떤 늘 애정을 갈구했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는 항상 경쟁의 자리가 되고, 탐욕의 자리가 되고, 식탐의 자리가 되고, 애정 욕구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리더인 강아지나 리더인 개가 탐욕하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강아지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리더인 강아지나 개가 싫어할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면서 느꼈어요. 가령 보통 견주나 이제 보호자가 식사를 할 때 강아지들은 그 견주 발 아래에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발 아래에 있는 건 물론 같이 있고 싶어서이기도 한데, 거기서 늘 같이 있었고, 근데 견주랑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애들이 강아지들인데, 그 리더인 강아지와 리더가 허용하는 강아지들만 딱 견주 곁에 있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 이거죠. 보검이는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게, 아, 왜 쟤는 저 멀찌감치에서 항상 있을까? 우리가 싫은가? 왜 나머지 4마리는 다 있는데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가 저희 곁에 앉아있고, 보검이는 항상 저 멀찌감치 상위에, 저쪽 거실에 있는 테이블 상위에 앉아있더라고요. 엎드려 있고. 그래서 아, 쟤는 외골수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강아지들 5마리 중에서 리더인 얘가 중기거든요. 아빠개예요. 얘가 저 아들 개가 얘 보검이거든요. 얘를 저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은연중에 경쟁 관계로 놓고 약간 왕따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최근 식사 때부터는 아예 식사할 때 강아지 4마리조차도 저희 발 밑에 못 있게 해요. 바디블로킹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 발부터 무릎까지의 그 다리를 가지고 애들을 살짝 밀쳐내면서 안 돼. 말로 안 돼가 아니라 말로 하지마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발바닥부터 무릎까지의 그 다리를 가지고 살짝 밀쳐내면서 애들을 식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희는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은 밥 먹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밀어주고요. 그러니까 4마리 다가 식탁에서 한 50cm에서 1m 정도 거리 멀리에 있어요. 결국 보검이 옆으로 가서 다 같이 5마리가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이라던가 식사할 때 강아지들은 견주와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특별히 먹다가 견주가 먹던 거를 조금씩이라도 주던 습관을 가지면 더 심하게 그 식탁 아래의 자리는 얘네들의 탐욕의 자리가 됩니다. 식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주가 먹다가, 제 보호자가 먹다가 날 조금 줄 수도 있어, 그걸 기대하고서 거기 앉아있기도 하고, 물론 견주가 그냥 좋아서 곁에 있기도 해요. 견주는 어쨌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안아도 주고 이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놀이도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얘네들의 전부인 존재가 견주니까 항상 견주 옆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의 범절을 제대로 알려주고, 이 탐욕의 자리가 생겨난다는 건 뭐냐면은 애들이 어떤 욕망하고 욕구하는 장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는 한두 곳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캔넬 안이라, 이제 저희는 다견가정이니까 캔넬 안에서 분리시켜서 간식 주고 식사하고, 식사나 먹는 거는 항상 캔넬 안에서 먹는다. 쉬는 것도 캔넬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저희가 그 외출을 하거나 뭐 한 2박 3일 여행 갈 때 애들 5마리 다 풀어놓고 나가더라도 뭐 짖거나 하울링을 하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좀 자연스럽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발정기 때, 암컷들 발정기, 수컷들 발정기 때
저희가 이제 캠핑 같은 거 무박 2일로 한번 떠나면서 캔넬 안에다가 보거미하고 중기를 넣어줬을 때, 그럴 때 외출만 잠깐 하더라도 특히 보거미가 막 왈왈 짖는 거죠. 하울링부터 깨깨깨깨 하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는 원래 캔넬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진 않았어요. 뭐 어디 이동할 때라던가 드라이브 하면서 이동할 때라던가 그리고 집에서 격리를 좀 시켜야 되는 때, 아니면 손님이 뭐 온다던가, 저희 집에 손님은 거의 안 데려놓는데 가령 뭐 정기 검진이라던가 무슨 가스 검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 때만 거의 집안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어머니가 가끔 올 때가 있고,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캔넬을 활용한다던가 했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는 다견가정에서 이제 걔는 훌륭하다 해서 보니까 막 견주가 외출하고 견주가 어디 가면은 안에 있는 강아지 많은 5마리 6마리 막 7마리 되는 강아지는 막 하울링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니까 캔넬을 활용하더라고요. 캔넬을 아예 휴식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얘네들은 어쨌거나 저희가 외출을 하거나 뭐 밖에 나가더라도 막 하울링을 하거나 그런 문제 없거든요. 뭐 저희가 없을 때 막 싸우거나 다툰 것도 없고, 저희가 있을 때도 뭐 싸우거나 다투는 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좀 걔는 훌륭하다를 보면서 저희 강아지들 좀 더 관찰을 많이 했는데, 가끔 이 리더인 강아지 중기가, 얘라고 했죠, 아빠게. 얘 중기가 아들개 보거미를 공격할 때나, 이 리더인 중기가 여기 있는 이 막내 세론이 공격할 때나, 때로는 아이 야중이도 가끔 세론이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둘이 장난은 되게 많이 치는데 가끔 이유도 모를 때 어려렁 대면서 세론이 귀를 팍 죽일 때가 있어요. 물지는 않는데 겁만 줘서 세론이가 막 깨갱깨갱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특별히 또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면 서련이가 가끔 가다가 아중이나 이 세론이 그리고 중기한테도 가끔 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서련이는 약간 목적을 가진 어흥이고요. 뭐냐면 질서를, 리더가 얘인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서련이인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련이는 저희 견주들의 어떤 성향이나 질서나 규칙을 가장 잘 아는 애라서 뭔가 그거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할 때 서련이가 가끔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착한 행동이긴 한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런 공격의 상황들, 어떤 다툼의 상황들이 일어난 장소들을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방에 간식 주는 이 자리,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자리, 그리고 거실에 보면 또 저희가 간식 질서 있게 앉아놓고 간식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무릎 높이 정도 오는 그 강아지들 집처럼 해놓은 방석 있는 그 자리, 상위죠. 상위인데 얘네 또 하나의 잠자리죠, 사실은. 거기, 그리고 식탁 밑에 저희가 밥 먹는 자리. 식탁 밑에서 뭐 간식을 주거나 막 그렇게 그런 거 많지 않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공격을 하는 포인트의 장소의 자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약간 식탐의 자리, 혹은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견주의 애정을 욕구하는 자리, 견주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어 할 만한 어떤 그런 다툼이나 경쟁 관계가 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종종 공격이나 종종 뭔가 다투는 에피소드가 가끔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걔는 훌륭하다 보면서 강영욱 씨가 이제 거기 있는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뭐하는 장소였었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그것도 저희 강아지들한테도 대입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애들은 견주와의 감정선, 견주와의 애정선, 견주와의 어떤 애정 소통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사람끼리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강아지가 그 애정을 받았을 때, 근데 보호자가 항상 강아지 곁에서 그 강아지를 규칙과 질서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애정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그거는 오히려 강아지가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늘 보호자의 사랑만 갈구하는 갈망의 그 욕망의 갈등을 늘 가지고 있는, 감정의 갈망과 애타는 마음을 늘 간직하지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항상 그리워하는 채로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냥 평온한 상태로 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사랑받고 싶다, 나는 안기고 싶어, 나는 뭐 쓰다듬을 받고 싶어, 항상 견주 옆에 있고 싶어, 혹은 항상 먹고 싶어, 항상 산책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리고 근데 그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모르는 낯선 타인이 나타났을 때 항상 그 견주는 나만 지킬 수 있어. 견주는 내가 보호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부인이나 타인에 대해서, 그런 타 생명체에 대해서 경계심이라던가 경쟁 욕구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 걔는 훌륭하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뽑혀나오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건데 그렇더라 그거죠. 그래서 다경강아지든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너무 많이 예뻐하면 안 되고, 그리고 특정한 한 마리만 예뻐해서도 안 되고, 그냥 질서 있게 규칙을 만들어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주고 간식을 주고 특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고 그렇다. 그렇게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면 애들은 그 상황 하에서 행복해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규칙적으로 맞춰서 지낸다. 그런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이 생각이 됐어요. 오늘도 원래 그냥 10분 애들이 앉아있는 게 예뻐가지고 그냥 저희 햄버거 먹으면서 저희가 햄버거 먹을 때 애들이 보이는 어떤 반응, 그걸 촬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몇 마디 좀 하게 됐네요.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짜 요즘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론이가 배 뒤집어 깔 때마다 배를 만져주고 싶고 이쁜 짓 하면서 칭찬해주고 싶고 한데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 평소에 이쁨을 받는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방금 전에도 보면은 준기하고 보검이가 약간 뭔가 대치되려고 할 때 서련이가 옆에서 으르렁 하면서 엥 하면서 발길을 한번 살짝 쳤어요. 준기를.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서련이가 중재를 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지금 살짝 하는 게 보여요. 물론 저희가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면 바디블로킹을 하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좀 요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론이 배 뒤집어 까면서 이쁜 짓 할 때 그 이쁜 짓 하면서 배 만져주는 걸 너무 저도 좋고 세론이도 좋아하는데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지 않고 있어요. 세론이가 또 나중에 혹시라도 애들 나머지 4마리에 좀 시샘이나 질투를 받아서 공격을 당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하고 있고, 아중이도 저희한테 되게 귀여움을 많이 받는 아이인데 얘는 저희가 뭐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에 하던가 어디 이동할 때마다 특히 저의 발 아래에서 막 빙빙빙 돌면서 발등 한 대 툭 치고 또 빙빙빙 돌고 발등 한 대 툭 치고 빙빙빙 돌면서 되게 뭔가 기분 좋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귀엽고, 또 준기도 그냥 항상 가끔씩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있으면서 멀뚱히 저를 봐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준기는 저한테 머리 쓰담쓰담 해주는 걸 되게 받는 걸 좋아하죠. 예, 그래요. 예, 서련이나 보검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귀여운 짓이나 이쁜 짓이나 그런 거 하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래요. 예. 보검이도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정도예요. 가끔 뭐 머리 쓰담쓰담 해주려는데 보검이 같은 경우는 머리 쓰담쓰담 해주는 걸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계속 고개를 제껴요.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자꾸만 제끼고, 서련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검이는 턱을 만져주고 서련이도 턱을 만져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뭔가 좀 그런 행위도 약간 좀 상부하고, 애들이 좀 더 나중에 평온하게, 지금도 되게 평온한 상태인데 최근에 보여지는 어떤 이 리더 강아지인 준기와 보검이의 어떤 관계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경쟁 관계?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심화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애들 전부 5마리 전부에게 뭐랄까요, 애정을 끊는 거? 예, 애정 표현이나 이뻐하는 행동 같은 걸 끊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당분간 애들이 좀 뭐랄까 그런 경쟁 관계의 구도가 좀 사라질 때까지는 제가 좀 뭐랄까 계속 좀 그럴까 해요. 그게 좀 드물어지면
다시 또 이쁜 짓 하면은 보검이 또 침대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요. 네. 가만히 이제 밀치면 돼요. 요거 기대는 행위도 안 좋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여기를 캔넬을 탁 쳐요. 이거는 강영욱 씨가 걔는 훌륭하다 해서 진돗개 3마리가 뭔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울타리에서 그 강아지들을, 그 개들을 제압할 때 어떤 하지 말라는 거를 강압적으로, 뭐랄까 좀 강하게 표현할 때 하지 말라는 행위를, 여긴 나의 구역이야, 너희들이 하는 행위, 너희들이 뭐 넘볼 구역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예. 그래서 캔넬에 자꾸만 여기 기대가지고 관찰하거나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기댈 때마다 이렇게 툭툭 한 대씩 쳐요. 그리고 침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세처럼 해가지고 기대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5마리가 다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경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경쟁의 자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 마리 쓰다듬어 주죠? 그럼 나머지 5마리가 다 나도 쓰다듬어 주세요, 그게 되는 거죠. 한 마리 쓰다듬으면 나머지 5마리가 다 같이 나도 쓰다듬어 주세요, 나도 안아주세요, 나도 칭찬해 주세요, 그게 되거든요. 그럼 이 경쟁의 자리에서 뭔가 탐욕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났을 때 시기 질투라는 마음도 일어나고,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쌓였을 때 결국은 누구의 대상을 타겟팅 해가지고 공격하는 행위가 일어나더라. 분명히 저희 집은 그렇게 싸우는 행위라던가 애들끼리 공격하는 행위라던가 그런 게 거의 별로 없는 집안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훌륭하다를 보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은연중에 리더가 있고, 은연중에 서열이 있고, 은연중에 약한 애가 있고, 그 강한 애들이 또한 자기네 원하는 바들을 어떤 공격하는 행위라던가 으르렁대는 행위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질서를 잡고 있더라. 그렇더라 그거죠. 보검이가 턱 깨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그냥 밀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은 살짝 강해도 돼요. 너무 그냥 부드럽게 밀치면은 그걸 거절의 의미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갖고, 거절할 땐 난 싫어 하고 탁 미는 거죠. 약간 세게 목하고 가슴 사이에 있는 그 쪽을 살짝 밀치는 행위. 원래는 제가 이 무릎하고 다리가 나왔으면은 그 무릎하고 발바닥 사이에 그 정강이 정도 가지고, 아니면 무릎 정도를 가지고, 애들이 높이가 그러니까 살짝 밀치거든요. 지금 중기 또 그러죠? 원래 요게 기대는 애인데 지금 여기 밀치니까 요 밑에 아령에다 발을 받쳐놨어요. 근데 그것도 난 싫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싫다. 그러고 나서 손바닥 보여주고, 괜찮아, 하지마, 그러는 거죠. 기다려 할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하게 하고요. 기다려는 말 안 해도 또 다시 둘을 밀치고요. 이게 할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항상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거를 쓰담쓰담 같은 걸 많이 해주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라도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허용하고 있던 영역들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밀쳐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뭔가 경쟁의 상황이 되는 것들을 막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질서의 상황, 그리고 평화롭게 그냥 잘 공존하면서 같이 더불어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니까 애들 다시 그냥 멀찌감치 있죠? 중기는 아예 거실로 갔어요. 근데 이럴 때 평소에 이런 걸 다 허용하고 애들이 이쁨 많이 받고 있던 강아지들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당황해요. 당황하고 왜 견주가 갑자기 그러지? 하면서 어떤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자기들이 좀 싫어하는 5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좀 별로 싫어한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싫어하는 애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땐 견주가 잘 보고서, 보호자가 잘 보고서 바디블로킹으로 그 둘 사이를 멀게 하거나 공격당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강아지 사이를 바디블로킹 해가지고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제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꼭 때리거나 혼내거나 절대로 그럴 필요 없고요. 말로 막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말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들 교육할 때 보니까 말이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어떤 질서와 예절과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동을 가르친 다음에 거기다가 명령어를 입혀줄 수 있는데요. 간단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막 말로 뭘 가르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바디블로킹인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 평화롭죠? 사실 평화롭다기보다는 지금 요것도 살짝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푸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요것도
자기 몸을 핥는다던가 발을 핥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지요. 네, 지금 준기가 보검이 옆에 왔는데요. 엉덩이 슬쩍 내밀면서 보검이 옆으로 가죠. 저게 준기가 잘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눈치 슬쩍 보면서 궁뎅이로 다른 강아지가 있는 그 자리에 궁뎅이를 슬쩍 밀치면서 자기가 들어가요. 그 자리를 그리고 차지해요. 이번엔 직접 올라갔고 또 저를 한번 힐끔 보고요. 근데 저는 밀칠 거예요. 이렇게 또 밀치고 한 번 더 밀치고 그리고 손바닥 한번 보여주고 그런 거죠. 나중에가 제가 웃으니까 또 좋아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이게 견주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이쁜데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이 마음.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뭐 간식도 많이 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애정 욕구를 정말 간절히 갈구하는 상태가 되겠는데 5마리를 다 같이 이뻐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일부 다처제? 강영호 씨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집안이었나? 네. 그 3마리를 같이 이뻐해주는 행위는 여자 3명을 두고 남자 1명이 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난 너희가 다 같이 사랑해.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견주를 많이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산책할 때는 견주의 통제와 질서와 관리하여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건 필요하고요. 집안에서도 적당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이쁘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예뻐요. 안 예쁜 애가 없어요? 보검이고요, 설현이고요, 세론이고요, 얘는 아중이고요, 얘는 준기입니다. 아빠, 그리고 얘가 엄마, 얘가 아들, 그리고 얘가 첫째 딸, 얘가 첫째 딸, 얘가 첫째 딸, 그리고 얘가 세론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봐도 경쟁의 상황이 되잖아요. 이 경쟁의 상황. 세론이는 밀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준기는 굳이 지금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예. 보검이 지금 올라오고 싶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 아니까 약간 지금 낑 됐죠.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들이 이런 질서를 좀 더 애들 스스로가 좀 알 때쯤에 그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배 뒤집어 가면 이뻐해주는 이쁜 짓 한 번씩 가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준기 때 한 번쯤은 머리 쓰담쓰담을 해주고 싶고요. 네. 서련이나 보검이 같은 것도 턱 쓰담쓰담을 좀 해주고 싶긴 하고요. 아중이가 빙빙빙 돌면서 발등 칠 때 그때도 살짝 뭐랄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5마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귀여움이 있거든요. 보검이 얘는 그냥 애기예요, 애기.
이렇게 애기 소리를 종종 내요. 연막의 서련이고요. 자, 보세요. 제가 머리 쪽에 한번 손을 댈게요. 머리 쓰다듬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쓰다듬는 쪽으로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보검이도 마찬가지예요. 보검이는 요즘 좀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렇게 손이 나가면은 이렇게 경쟁의 자리, 탐욕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밀쳐야 되죠. 밀쳐야 돼요. 손은 항상 이뻐해주던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손은 뭔가 이 손 자체가 애들한테는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 무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손에서 간식도 나오고, 이 손에서 쓰담쓰담도 나오고, 이 손에서 칭찬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손은 애들한테는 너무나 간절히 탐하는 무언가가 돼요. 예, 그래요. 말하자면 뭐 이것저것 말하자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